광명사그려 키운 부동산 조양수 김혜주입니다. 벌써 6월이에요. 이제 날씨가 더워졌어요. 네, 뭐 29도? 29도? 29도, 30도 막 이런데 네, 올여름 엄청 더울 거래요. 그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대요. 그쵸, 환경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간과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심각하게 할 네, 거예요. 그래서 올여름에도 엄청 더울 텐데 수분 섭취들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운동들도 하시고 네. 건강 체크 잘 하시고요. 네. 오늘이 투표 날이었어요. 네, 잘 하고 왔죠. 네. 네. 그래서 투표 날 우리는 또 어떤 얘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모여 있을까요? 저희 두 채널을 통해서 쇼츠 영상들 저희가 중간중간 매물 시세, 맞아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정보들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열심히 올렸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길게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함께 합니다.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이제 갭 투자 매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내 맘대로 분들 이제 있잖아요. 집을 살 수 있다? 네. 착각입니다. 네. 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이제 실거주 유예 완화 조치는 생겼는데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런 부분 자세하게 오해와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리스크는 뭘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 전국에 있는 전세 낀 집은 다 살 수 있나? 실거주 의무도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실거주 의무는 1%도 축소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겠어요? 정책이? 절대 그렇게 안 해주죠? 이게 조금 좁은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그거를 빠져나갈 수 있게 한시적으로 완화를 시켜준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설명드릴게요. 네. 5월 29일부터 이제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가 시행이 된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이게 된다 안 된다 막 그랬는데 결국은 발표가 났죠. 올해 2월 12일 날 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정책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그래서 5월 9일까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는 분까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다주택자들의 물건도 다 나오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리고 1주택자이신 분들 중에 불만이 많았죠. 그럼 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다주택자 새끼 물건만 팔게 해주고 우리는 안 되냐? 1주택자 건 안 되냐? 불만이 많아서 특히 이제 그게 아무 지역이 아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해당되는. 그래서 못 팔고 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5월 12일 날 발표가 났었어요. 근데 그게 29일 날 공포와 시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전 그 유예안하고 이번 확대안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비포 애프터 뭐 적용 지역은 똑같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대상이 조금 더 확대가 된 거죠. 그렇죠. 다주택자 매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매도분에만 얘기를 했던 게 다주택자 물건만 된다고 했다가 비거주 1주택까지 포함해서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다 팔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내 집도 내 맘대로 못 팔게 그렇게. 그죠? 그런데 매수자 요건은 또 바뀌었을까요? 원래도 무주택자만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게 뭉뚱그려서 무주택자, 실수요자 중심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명확해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26년도 발표가 됐던 5월 12일부터 이전부터 쭉 무주택을 하고 계셨던 분들. 무주택이었던 분들만 가능한 거고요. 매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마냥 넉넉하게 준 게 아니죠?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하는 부분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 빨리 팔고 빨리 사라 이건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이제 봐주겠다는 거고요. 최초 임대차,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임대차가 종료하는 날까지만.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5월 11일 발표를 했으니 그때까지 있는 임대차라면 2년. 아무리 늦어도 그죠? 28년 5월 11일까지는 이제 끝나겠죠. 입주를 해야 된다 이 소리인 거죠. 입주를 해야 되고요. 원래 실거주 2년 의무가 있었는데 그건 그대로 동일하다. 단지 유예만 됐을 뿐이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고요. 결국은 들어가서 사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해하고 계신 거를 하나씩 이제 짚어볼게요. 먼저 이제 갭 투자가 그럼 다 가능해? 세입자 안고 사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 돈 조금 들여가지고 이제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실거주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갭 투자는 절대 안 되고 단순 투자용으로 매수는 안 된다는 거. 실거주 2년 꼭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내가 오늘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됐어요. 그러면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 많아요. 안 되죠.
아, 그거 참, 그렇죠. 아니, 오늘 내가 집을 갖고 있다가 네. 오늘 거 팔고 네. 새로운 걸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갈아타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네. 갈아타기까지 막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왜냐면은 조금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무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네. 정책들이 나온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맞아요. 예, 결국은 발표일 이후 5월 10일 이후에 집을 판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 안 돼요. 네. 원래 무주택자. 맞아요. 만 됩니다. 네네. 그 세입자 낀 집을 팔면 지금도 다주택자 물건을 팔 수 있다고 하니 네. 양도세 중과 그거 완화되는 것도 혜택이 되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거는 이미 5월 9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끝났어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날 공무원들이 6시까지 막 허가를 근무했죠. 받았겠죠. 토요일인데 예. 근무했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분들은 양도세 중과는 근데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중과는 되고 다만 네네. 팔 수는 있다. 네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네. 토지거래 허가 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 받아야 되고 그쵸.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최대한 4개월 이내 잔금 및 취득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문제예요. 네. 요게. 예, 그래서 토지가 허가를 받고서 4개월 안에 잔금을 다 준비를 해서 잔금을 치르고 세입자를 안고 네. 예, 그리고 나중에 세입자가 만기가 돼서 이사를 나갈 때 맞춰서 이사를 들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예. 예, 근데 그 날짜가 2028년 5월 11일 안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소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정책들이 어쨌든 이어졌어요. 네. 그런데 저희 사실상 거래를 하고 있는 중개 시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리스크, 그 다음에 생기지 말아야 할 문제점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숨어있는 지뢰.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과의 정면 충돌. 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있어요, 우선. 이게 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받은 후 4개월에 입주를 하고 나중에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인 거고, 예, 임대차 보호법에는 2년 거주하고 1회 한해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세를 안고 사는 건데 그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상충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선 처음에 유의해야 될 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네. 임차인의 확약서가 필요해요. 그렇겠죠. 이 기간에 내가 나가겠다. 여기 내 이 계약이 만기가 되면 나는 나가겠다라는 임차인의 확약서를 받고서 네. 토지거래 허가를 내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먼저 유의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임차인은 쓰고 싶을 텐데 내가 이거를 거절하려면 적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이미 등기가 소유권 이전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해도 내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두 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요거 잘 유념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자금 조달의 리스크. 이게 굉장히 커요. 이 부분을 되게 예.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임차인을 이제 승계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네. 나중에 보증금 반환 채무라는 그 거대한 그 책임을 예. 떠안고 지금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10억짜리 내가 집을 샀어요. 집을 네. 이번에 살 건데 네. 전세 보증금이 6억 들어 있어요. 네. 그러면 나는 지금 4억 갖고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업까지 살 수 있죠. 이거 이제 등기는 가져올 수 있죠. 보증금을 내가 인수한다 하고 네. 등기, 잔금 치고 등기까지 가져왔어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 만기가 돼서 임차인이 나간대요. 네. 이 6억을 어떻게 마련을 해줄 건가? 근데 그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그래서 없죠. 그렇게 편하게 생각했어. 나 네. 부담대 받으면 되지. 나 생애 최초야. 무주택자니까. 그죠? 생애 최초야. 나 그럼 70%까지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어도 6억은 나오겠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주담대는 언제만 나와요? 집을 매수를 할 때만 나오죠. 매수할 때만 나와요. 네. 그런데 매수하고 나서 6개월 뒤, 1년 뒤에는 주담대가 안 나오고.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그렇죠. 지금 광명 같은 경우에 투기과열지구니까 예. 1억? 1억밖에 안 나와요. 1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짜리 집을 네. 6억을 보증금을 안고 4억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6억 내주려고 했더니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현금이 5억. 5억이 필요해요. 네. 그 5억을 예.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라면 다른 지역의 집을 내가 갭투자로 샀다면 내가 대출을 못 받아서 못 빼주면 그냥 계속 그냥 전세를 주면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실거주 의무가 있고. 하겠다고 내가 약속을 하고 이걸 산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뒤에 보면 나오지만 큰 또 문제점이 있죠.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5억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를 미리 계획을 짜서
맞아요. 나중에 대출 받아서 빼주지 뭐 이런 생각 절대 안 되십니다. 안 되십니다. 네네네. 그거 생각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매도인은 또 이걸 체크해 봐야 돼요. 세금 문제를 또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아까 이제 다주택자는 양도세는 중과된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신데 예. 내가 만약에 1주택자다. 네. 그러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또 요건이 있잖아요. 있죠. 그것도 또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내가 만약에 조정지역에서 샀어요, 이거를. 그럼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되니. 그죠. 예, 세입자 내보내고 본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실거주를 해놨던가. 네. 이걸 그렇죠. 잘 맞춰서 네. 내가 비과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실거주 인연을 했었어? 이걸 미리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다 네, 해보시고 맞습니다. 내가 예.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네. 요건을 보신 다음에 이제 팔겠다 안 팔겠다 이걸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파는데도 고민, 사는데도 고민, 참. 그리고 세금도 체크해 봐야 되지만 네. 또 이제 만약에 이런저런 토지거래 허가를 제대로 이행 못했을 때 또 네. 실거주를 제대로 이행 못했을 때 또 이런저런 또 페널티가 있잖아요. 아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하는 경우는. 몰래 했어 어쩌다가. 있겠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그건 없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있다고 하면 큽니다. 네, 2년 이하에. 예, 그쵸. 형사처벌은 대단한 거죠. 음. 예, 그리고 문제는, 나 실거주 할게라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실거주를 안 해요. 또 아니면 또 임차인하고 뭐가 안 맞아서 못 들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네, 못 보증금 반환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임차인은 안 나가겠다고 하고 나는 실거주를 그 안에 해야 되고 이런 예, 경우 예. 그럴 만약에 경우에는 못했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이라면 10%니까 네. 매년 실거주 할 때까지 10% 1억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예.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가 막히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요거 잘 플랜을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되고. 짜셔야 돼요. 예. 이제 매수자가 정확하게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또 본인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네. 거래하는 부동산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또 정확하게 어떤 걸 체크해봐야 될까요? 왜냐면 매수자분들도 그렇지만 네. 거래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이 네. 부분을 체크를 안 하고 막 어떻게 진행을 했어요? 예. 나중에 보니까 매수를 할 수 없는 매수자인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매수자분들은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예. 이런 부분에 일반인들은, 대해서. 예. 하지만 저희는 전문적인 어쨌든 공인 전문가니까. 그래 전문가니까 결국은 어떤 거냐? 매수자가 2026년도 5월 12일 일전부터 쭉 무주택이었냐?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요거는 나만 무주택이면 되느냐? 아닙니다. 전 세대원. 예, 세대원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자분들이 왔을 때 그거부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허가. 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등기를 칠 수 있는 여력이 그렇죠. 되시는 매수자분인지가 중요해요.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예. 예,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 체크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거주 들어갈 수 있게 임차인의 그 계약 만기 후, 네. 계약 만기 때 임차인이 이사 가줄 수 있는 그런 네. 집인가. 요것도 그거는 다 당연히 미리 저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임차인하고 거고. 체크를 맞춰봐야 되는 네, 거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자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보증금 내줄 수 있는 돈, 네. 현금 마련이 네. 되나. 맞습니다. 요것도 체크를 해야 예.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자, 매수자, 네. 공인중개사가 전부 다 이 지금 같이. 보시는 영상처럼 다 삼위일체가 돼야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지금 매수자 입장에서는 완벽한 무주택 요건을 채워야 하고 네. 그 다음에 갱신 안 하는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깨끗한 네. 문제가 없는 집이어야 하고 예. 그 다음에 매수자 입장에서 현금을 최대한 가지고 있는 현금 부자인 실수요자만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니 그렇죠. 저기에 지금 그 가운데 요 고 좁은, 요. 그렇게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매수자가 특히 무주택자분이 예. 얼마나 되겠느냐. 예. 그래서 요거 세 개에 다 해당하는 분만 지금 요 현재 네.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새낀 매물을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네. 이 한시적인 정책이 끝나고 또 어떤 정책이 또 누더기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네. 우리도 사실 맨날 헷갈리고. 네. 근데 일반인은 또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개사들이 저희 어깨가 잘 너무 무겁습니다. 체크해가지고 네. 사고 나지 않게. 네, 저희 좀 가볍게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네. 막 이렇게 이제 완화해가지고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고 막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네. 저희 시장에 보면 우리 매물도 네. 별로 없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물건들이 그렇게 완화를 시켜줬으니까 주변에서는 완화됐으니까 좀 싸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 나는 무주택자야. 그럼 막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무주택자분이 2분이나 이제 집을 사러 오셨는데 주담대가 본인은 또 생애 최초라고 막 70%까지 된대요. 그런데 이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색식 매물을 샀다가 나중에 세입자 나갈 땐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걸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잔금을 길게 치는 것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다 생각해봐도 또 4개월 안에 또 등기를 해야 되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어찌어찌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해도 몇 억까지는 갖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집을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집값은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 현금은 충분히 좀 가지고 계신데 뭐 요새 주식도 좀 막 오르고 하니까 그래서, 현금이 많으신 분들 중에 아직 주택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 중에 이렇게 고민하셨던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번에 기회를 맞춰서 이번 기회를 맞춰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됐고요. 무주택자분들은 난 무주택자니까 막 문이 넓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어려우니까 대출이 가능한 그런 매물, 실거주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오히려 현금이 부족하시니까. 그래서 저희하고 잘 상담하시고, 내가 생각보다 혜택이 많을 줄 알았더니 무주택자한테 오는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를 우선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틈새 시장을 노려보실 만해요. 신축 아파트가 될 만한 재개발 초기 단계의 빌라를 가볍게 매수를 했다가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좀 하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 상황에 맞게 저희가 같이 의논하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봐야 되니까 언제든 궁금하실 때 전화 주시면 또 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새낀 매물 이제 살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완화됐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따져보니 이런 리스크, 이런 지뢰가 있더라. 그것까지 잘 감안해서 계획을 짜야 된다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쉽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또 저희는 다음에 다른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명 사거리와 키움 부동산에서 조양수 김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